어제 이제 미적분 첫 시간으로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해봤죠? 수열의 일반항을 쌓아서 그 항값을 무한히 크게 만들었을 때 그 값이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 라는 수렴과 계속 커진다 라고 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계속 작아진다라고 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리고 왔다 갔다 하더라 라고 하는 진동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발산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걸 구해내는 과정은 상당수가 함수의 극한과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어제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수비로 푼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유리화로 푼다. 뭐 이런 식으로 해봤던 거 기억나죠? 함수의 극한과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뭐다? 얘는 기본적으로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커지더라도 1, 2, 3, 4 이렇게 커지는 거죠. 나중에 혹시 출원할 일이 있으면은 이제 그걸 감안해서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만 등장하는 특수한 뭐가 있었다? 하이. 이게 무슨 수열이야? 네,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썼어요. 등비수열의 극한. 이거는 언제 수렴하더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수렴 조건 기억나나요? 수렴 조건. 수렴 조건이 뭐예요? 얘의 수렴 조건은 A가 0이거나 아래 범위가 어떻다고요? 요럴 때 수렴했습니다. 이거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라는 거고요. 오늘 하겠지만요. 오늘은 이제 등비급수라는 걸 할 거거든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요렇습니다. 저거랑 요거랑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잘 정리해놔야 돼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입니다. 오늘 할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과는 조금 다르죠. 이건 뭐지? 오늘 할 거니까 조금 이따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의 극한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몇 가지 종류로 나눴었죠? 하면 5가지였어요. R이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R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R이 마이너스 1 때, 마이너스도 작을 때에 대해서. 기억나죠? 무한대, 1, 0. 그러니까 요 둘이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진동. 둘의 차이도 설명했고요. 이것이 이제 어제 배웠던 내용인데, 요것만 갖고는 연습 문제를 풀 여유가 없었나 봐. 학원 다니느라. 못 푼 사람도 있던데. 연습 문제 피드백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건 뭐냐? 오늘 배울 거는 38페이지네요. 오늘 배울 거는 급수라는 거예요. 급수. 예전에는 저게 무한급수라고 배웠던 건데 언제죠? 한 5년 전? 그 교육과정부터 무한을 뺐어요. 옛날 문제집을 보면은 무한급수라고 나올 겁니다. 요즘 문제집을 보면 이거 다 급수라는 용어로 바뀌었고요. 급수를 쉽게 표현하면요. 무한합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무한합. 혹시 유한합 배웠던 건 기억나요? 유한합? 유한합이 뭐냐고? n항까지의 합. n항까지의 합이 뭐야?
니들이 이미 수원에서 배웠던 SN이지 뭘. 또는 다른 표현으로 뭐가 있죠? 시그마 K1부터 N까지 AN. 이거 말이에요. 그쵸? 아예 K라고 써야지, 이거.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보통 부분합 또는 유한합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할 거는 무한합이다 보니까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부분합, 유한합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오늘부터 할 거는 무한합입니다. 무한합 뭐 별거 아니죠. 무한합은 뭐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리미트만 붙이면 돼요. 이해 가요? 무한합, 이건 유한계 합인 건 이해 가죠. n항까지 합이니까, 그치? 그러면 이 SN 앞에다가 리미트만 딱 붙이면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 이게 무한합의 의미 아니겠어? 그치? 무슨 말이냐면은 시그마 한 거에다가 리미트를 이렇게 붙인다 이거죠. 이해 가요? 물론 좀 더 단순한 기호로는 뭐 요런 기호를 쓸 수도 있겠죠. 그쵸? 무한항까지 약간 요런 느낌으로. 아니면은 시그마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런 식으로. 그쵸? 무슨 말 이해 가죠? 그러니까 표현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계산은 이걸로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계산. 표현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걸 계산하시오라고 할 때는 결국 이렇게 해야 돼요. 결국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값이 수렴할 때 어쨌든 리미트로 정했으니까 값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지 않겠어? 수렴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급수값 S 이렇게 부를 겁니다. 보통 이거를 이제 기호 S라고 쓸 건데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 표기 방법은 다양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풀어 써볼까 이렇게?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에서 점점점 n항까지 합하는 건 유한합, 부분합이고 플러스 점점점 이러면 이제 이게 무한합의 의미 아니겠냐고. 이해 가지? 그래서 표기는 다양하게 하겠지만 실질적인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급수값 s는 리미트 n 무한대의 sn 또는 리미트 무한대 시그마 이렇게 할 거예요. 이해 갔나요? 어제도 얘기했듯이 파랗게 쓰는 것들은 다 뭐라고요? 기본 암기 사항입니다. 이해 갔죠? 이 값을 우리가 급수라고 부를 거예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이 이걸 하기 위해 선행해야 될 공부가 뭘까? 수원 복습? 맞아, 맞는 얘기지만. 뭘까? 그렇죠. 시그마를 다시 한번 복습해야겠죠. 간단하게 시그마 옛날에 배웠던 거지만 잠깐 복습하면요. 시그마는 일단 뒤에 어떤 식이 오냐에 따라서 공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시그마 뒤에 다항식이 온다. 이건 뭐라고 했을까? 기본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그마 뒤 1차식이 왔어. 뭐였어? 어제 했잖아? 이거죠? 뜻은 뭔지 알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까지 합이니까. 그치? 시그마 뒤에 몇 차식? 1차식. 시그마 뒤에 몇 차식? 2차식. 이건 공식이 뭐였어?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시그마 뒤에 3차식이 오면요? 뭐였죠? 1번의 제곱 아니었나요? 기억 안 나요? 이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기억나죠? 그래서 시그마 뒤에 3차식까지만 다루죠 우리가. 4차식부터는 다루지 않습니다. 뭐 공식을 유도하는 것도 꽤 힘들고 거의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씁니다. 그래서 3차식까지만 다루죠. 다시 한번 시그마 뒤에 다항식이 오면 뭐 한다고요? 공식을 써요. 그쵸? 기본 공식들. 두 번째, 시그마 뒤에
지수식이 오면요. 지수라는 거는 이제 K라고 하는 저 변수가 지수에 있다 이거죠. 이게 시그마. 예를 하나 들어줄까? 2의 K제곱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거. K가 지수면 뭐 쓰죠? 등비수열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뭘 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죠 이거. 어제도 써줬던 거 있잖아 이거. 기억나니? 물론 등비수열 합이 공비가 1이 아닐 때와 공비가 1일 때에 따라 나눠져요. 그렇죠? 오늘 잠깐 다룰 건데 공비가 1일 때는 이거 NA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공비가 1이니까 이 수열은 초항만 나오는 거잖아 계속. 등비수열이. 그치? 그걸 N개 더하시오 이런 거니까. A를 N개 더한다? NA. 기억나죠? 여러분이 배웠던 게 다항, 그러니까 함수로 생각해봐. 다항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는 안 할 거야. 지수 함수. 이거만 배웠어? 아니잖아. 로그 함수도 배우고, 삼각 함수도 배우고, 막 이것저것 배우지 않았나요? 유리 함수도 배우고, 무리 함수도 배우고, 그쵸? 그럼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한다? 오늘 할 것 중에 하나인 망원급수 형식이라고 하는 보통 이렇게 생긴 형태입니다. 이게 뭐죠? 오늘 이제 우리가 메인으로 다룰 것 중에 하나인 망원급수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거를? 이걸 뭐라고 해석하니? 이웃한 항의 차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웃항, 그러니까 1항과 2항, 5항과 6항처럼 K항과 K 플러스 1항 이웃항 항끼리의 차꼴로 되어 있는 것을 시그마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 샥샥샥샥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과 맨 마지막만 남지 않았나요? 그 모양이 망원경과 같다 해서 망원급수인가 봐. 이름이 텔레스코핑이에요 실제로. 망원경. 망원급수. 이렇게 망원경 있잖아 이렇게. 몰라 이렇게 니들 저기 원피스 같은 만화 보면 이렇게 망원경 이렇게 착 펼쳐가지고 저기에 뭐가 있다 착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망원경 알죠? 펼치면 이만한데 접으면 탁 쓰면 이만한데 다 약분 돼서 탁 이해가? 무슨 말인지? 오늘 다룰 것 중에 가장 메인일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그마는 보통 다항식이냐 지수식이냐 망원급수 형식이냐 여기에 해당하는 게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부분분수 그렇지? 뭐 10번도 넘게 풀어봤을 만한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시그마 그치? 이거 핵심이 뭐야? 이 식을 이렇게 고치겠다는 거거든 그치? 부분분수 형식으로 이렇게 고치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기억나요 이런 거? B 빼기 A 그러니까 A B분의 1은 뭐 이런 거 있잖아. 기억나지? 이렇게 썼던 거 그렇지? 핵심은 여기 있죠 여기. 왜? 빼기잖아 이렇게 보다시피 차 둘의 차 차꼴로 고쳐줘야 이거 나중에 샥샥샥 지워지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로 시그마를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는 게 좋아요. 뭐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뭐 이거 말고도 뭐 몇 급수도 있고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간단하게라도 시그마가 일단 크게 이런 식의 분류를 배웠구나 정도는 정리해야 이제 요 단원을 해먹을 수 있어요. 푸는 요령은 이게 써놨듯이요. 첫 번째 요걸 구한다. 첫 번째 일반항을 구한다. 두 번째 n항까지 합을 구한다. 요걸로. 세 번째 거기에 리미트 어저께 배웠던 리미트를 붙인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급수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 가나요? 하나 여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거기 38페이지 밑에 보면 예제 하나 있죠? 이게 자나 봐요. 잘 거라고 내가 한 80% 90% 확신했는데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구만.
다음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시오. 다음 무한합에 무한합인 거 보이죠? 아, 지웠네. 다양한 표기 중에 하나죠. 그쵸? 1항부터 무한항까지 합. 그쵸? 을 구하시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졌죠. 문제는. 하지만 풀 때는 어떻게 푼다고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풉니다. 항상. 풀 때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 혹시 이해 가요? 이러면은 이건 유한합이잖아. 그치? 여기에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 얘랑 같은 거 이해 가요? 갈 것 같아? 여기 위에를 문자로 딱 바꿔치기 하고 요거를 무한대로 보낸다 하면 되는 거거든. 스킬이 이해가지. 그러니까 시그마 뒤에 이렇게 무한대가 있으면 여기를 다른 문자로 바꿔치기 하고 그 문자를 무한대로 보낸다면 되는 거라서. 이게 기본 요령이죠, 이제 또. 이해가지. 그래서 이제 여기를 다른 문자로 바꿔치기 하고 무한대로 보내면 되는데 내가 문자도 K로 바꿨거든. 지금 이렇게 N으로 나와 있는 걸 다 K로 이렇게 바꿨어. 이게 여러분한테 좀 더 친숙하지 않니? 이거보다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내가 에이씨 아침이라 반응이 뜨뜻미지근 하구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N은 1부터 K까지 하고서 리미트 K를 무한대 이러면 되게 어색해지지 않나? 안 해봤던 거 아니야? 이거 보통 시그마 하면은 KN 이렇게 하지 않았어 보통? 어색하잖아 이게. 그치? 그래서 이제 일부러 바꿨습니다. 여러분 좀 친숙한 걸로. 보통 이렇게 해요. 친숙한 모양 많이 쓰니까. 이건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예. 무한대인데 왜 영어 쓰니? 자, 어쨌든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1단계는 이미 끝났거든요. 일반항은 찾았어요. 이미 여기 모양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 뭐 할 차례냐면 2단계. 즉 얘를 계산해야죠. 이 계산하는 거를 여러분이 수원에서 하고 왔다 이거예요. 방금 얘기한 뭐? 부분무수 변형을 이용해서 말이야. K 더하기 1 분의 1을 요걸 A, 요걸 B로 보고, 그치? 요렇게 빼면 1 나오잖아. 빼는 거 1이니까 분모 1. 그치? 분모 1 분의 1 요거 없어도 되겠네요. 곱하기 1이니까. 없다고 치고 바로 단위부수 둘의 차.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죠? 이것이므로 그러면 시그마 오른편을 요거로 쓰면 되겠네. 그치? 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이거를 뭐 하자? 리미트 하자라고 하면 되는 거네요. 이렇게. 그쵸? 준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건 어떻게 하고요? 1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를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3을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n을 대입하면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을 아까 얘기했듯이 망원급수라고 부르는 형식이에요. 이걸 보통 망원급수 해가지고 소거되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연속 소거하고 나면은 남는 거는 1과 n 더하기 1분의 1만 남으니까 요 물결 표시한 게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만 남을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제 뭐 할 차례? 여기다가 리미트 말기 붙이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n이 무한히 커지면 요 뒤에 있는 게 0이잖아. 그치? 무한대분의 1이니까 0. 얼마야? 1 나오죠. 그래서 이 무한합은 1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시다시피 미적분에서 배웠어요.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요? 라고 하겠지만 내가 요즘 한창 유튜브를 이제 거의 하루에 한 5시간씩 보는 것 같은데 특히 출퇴근할 때는 유튜브를 꼭 봐요. 너무 심심하잖아. 라디오도 재미가 없고. 요즘 내가 한참 대탈출 보고 있는데 대탈출 알아요? 대탈출 본 걸 또 보고 본 걸 또 보고 본 걸 또 보고 하고 있어. 무한 스트리밍 중에 요즘. 얼마 전까지는 크라임 씬을 또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했는데
요즘엔 다시 대탈출을 바꿨어. 대탈출을 매일 봐요, 매일. 얼마 전에 그거 나왔어. 본 사람 있으려나? 그게 뭐지? 제목이 뭐지? 우리 대탈출하면 그 부제가 있잖아, 이렇게. 뭐, 악령 감옥 이런 거 있잖아. 살인자 나오는 거였는데, 이렇게 마스크 쓰고. 알아? 그 문제적 남자 3명이랑 같이 콜라보했던 그 편. 걔네가 이렇게 금고 같은 걸 딱 따는 바람에 바닥이 슉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천장에 갇혀 있어서 그 문제적 남자애들이 풀어줬던 편. 그 벽면에 쓰여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벽면에 이런 거 O, H 해가지고 한 문제 한 문제 써 있어요, 그치? 그 벽면에 써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적 남자 멤버들이 1 대입하고 2 대입하더니 이리겠는데? 하고 그냥 풀어요, 이렇게. 그럴 때 써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갇혔을 때, 탈출할 때. 이거 무슨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푼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뭘 연습하고 와야겠어, 당연히. 지금처럼 시그마를 연습하고 와야 돼요. 물론 이제 하다 보면은 저절로 어느 정도 복습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개념 이해 갔죠? 급수란 무엇인가? 무한합. 어떻게 구하는가? 보통 이렇게 구해요. 지금은 1단계를 준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게 일반항을 준 거거든. 일반항을 1항, 2항, 3항, 4항 해서 무한항까지 합을 구하셔야 되니까 이게 일반항이잖아. 그치? 이 일반항은 현재 준 상황이고요. 문제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일반항을 직접 구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는 2단계까지 이미 주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 2단계를 그냥 주고선 푸시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어쨌든 순서는 일반항을 구하고 n항까지 합을 구한 뒤 리미트를 붙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얘기는 됐어요. 그럼 여러분 38페이지는 1번 얘기와 2번 얘기는 다 한 겁니다. 오케이? 자, 39페이지에 있는 3번 얘기는요. 교대급수라고 하는 건데 교대급수. 영어로 뭐라고 하더라 이거를? alternating 뭐인데? 교대급수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되게 심각하게 다루진 않아요, 여러분한테는. 근데 아마 한 문제 정도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대급수가 뭐냐면요. 뿔마가 바뀌는 걸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A1항 빼기 A2항 더하기 A3항 빼기 A4항 더하기 A5항 이런 걸 뜻해요. 이해 가죠? 교대급수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씩 교대로 바뀌는 걸 말해요. 근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단순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이게 있습니다. 다음 값은 어떨까요? 무한히 계산하면 수렴하나요? 발산하나요? 혹은 진동하나요? 발산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런 식의 교대급수가 나오면요 기본 규칙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EN이 무슨 뜻이겠어? 이게 짝수항까지의 합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뭐 SEN 뭐 빼기 1도 좋고요. 더하기 1도 좋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홀수항까지 합이란 뜻입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각각 구하여 이렇게 리미트한 값과 이렇게 리미트한 값이 어떨 때? 같은 값에 수렴할 때. 그때 우리는 저 교대급수도 수렴한다. 얼마에? 알파에.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지. 이게 1항이고요. 요게 2항이라고 보면 돼요. 두 개를 합했다 이런 거죠, 일종의. 그렇죠? 요게 3항이고요. 요게 4항이잖아요. 이렇게.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1항, 2항, 3항, 4항. 그럼 생각을 해봐, 니들이. 이렇게 나가는 수열을 2항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0이죠. 4항까지 합하면요? 0이죠. 6항까지 합하면요? 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수열은 SEN은 무조건 0이에요. 그쵸?
이해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리미트를 붙여서 0이 되겠죠. 근데 홀수항까지 합은요. 예를 들어서 1항까지 합은 얼마예요? 1이죠. 3항까지 합도 1이죠. 5항까지 합도 1이죠. 그러니까 S, 2n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리미트라서. 다 0, 이건 1 나오죠. 그러니까 리미트를 붙여도 1이죠. 따라서 보다시피 둘이 어때요? 다르죠? 이 값은 진동합니다. 수렴하지 않습니다. 이해 가요? 근데 또 다른 모양의 교대급수는 또 수렴도 해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뭐 한두 개 정도만 다룰 거고 이거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도 이제 한 번 정도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교대급수 다음 중 수렴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5개 내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 정도예요.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자세한 내용은 대학 가서 배웁니다. 교대급수는 그냥 한번 소개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나오죠. 또 39페이지에 있는 그 4번 이야기. 거기 되게 뭐라 할까? 리미트다 뭐 시그마다 나오죠. 여러분 알기 쉽게 한국어로 정리해 줄게요. 세 가지를 배운다고 보면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이다. 뭐라고요?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이다. 요거를 그 수학적 기호로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책에는. 그러니까 그 수학적 기호를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데 급수가 뭐였지? 설명해 줄게요. 하나씩. 급수가 뭐였죠? 저거였잖아요. 무한하. 그쵸?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리미트 SN이 알파 이 얘기예요. 지금 그쵸? 이해가요? 급수가 수렴합니다. 리미트 SN 하면은 그 값이 어떤 값이 나옵니다. 라는 뜻 아닌가요? 수렴한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되게 유명한 식 하나가 있어요. 그 일반항을 구할 때 혹시 이렇게 빼기로 구했던 곳이 기억나요? 2항 이상부터는? 1항은 어떻게 구했죠, 여러분? 1항은 그냥 S1으로 구하고 다음 항부터는 이렇게 뺄셈으로 구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이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7번째 공식이죠, 이게. 마지막 공식.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용은 아니고 모든 수열에 적용되는 공식인데 맨 마지막에 나와서 내가 그냥 편의상 7번째 공식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되게 유명한 공식이잖아요, 그렇죠? 등차 수열 맨 마지막에 나올 겁니다, 이거. 수열에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공식. S라고 하는 것이 1항부터 N항까지 합일 때 A1은 S1과 같을 거고 A2부터는 이렇게 뺄셈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하는 되게 유명한 공식이죠. 이거 기억나죠? 내가 파랗게 적었잖아요. 파랗게 적었잖아요. 다 외우는 것들이라니까. 그럼 요 식에다가 양변에 리미트 요 기호를 붙여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얘랑 같은 건데, 그치? 그치? 이해가지? 근데 방금 내가 뭐라고 했다? 급수가 수렴하면이라는 조건을 걸었죠. SN의 리미트 값은 수렴하죠. 잘 생각해봐, 얘들아. 야, 이거랑 이거면 이건 뭐 나올 것 같니? 간단한 질문. 야, 이게 알파면 이건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알파 빼기 1이야? 그게 아니라 자 생각해봐. 이거는 1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그 n항을 무한히 키우는 거고 이거는 1항부터 n 빼기 1항까지 합인데 그 n 빼기 1을 무한히 키울 거야. 얼마일 것 같아요? 똑같이 알파죠. 이해 가요? 납득 못하겠어? 아니 야 리미트 an이 알파면 리미트 a2n도 알파이다. 맞아 틀려? n항까지 합의 극한이 알파면 n항의 극한이 알파면
이해낭의 극한도 알파이다. 맞는 것 같아? 틀리는 것 같아? 찍어 그냥 OX야. 뭐야? 어? 맞아요. 이 조건문의 역은요. 역은 뭐야? 리미트 A, EN 이게 알파이면 리미트 AN은 알파이다. 이건 맞아 틀려요? 찍어봐. 맞아 틀려. 이건 틀립니다. 가장 쉬운 걸로 마일, 뿔일, 마일, 뿔일, 마일, 뿔일 이렇게 진동하는 수열이 있으면 짝수번째항은 다 1에 수렴하죠. 하지만 일반항은 수렴하지 않잖아요. 이게 진동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참고진 문제가 한 100개가 넘게 있거든요. 이 수열의 극한에서만. 되게 많아요. 그동안 출제됐던 문제들이. 그걸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좀 이해할 텐데 이거 이해 가지 않나요? n항까지의 합을 극한을 취하는 게 알파면 그 전항까지 합도 어쨌든 극한이잖아 이게. 알파 아니겠어요? 같은 값 아니겠어요? 이해 가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거든요. 보다시피. 그러니까 이거 수렴하는 것들끼리 뺄셈이잖아요. 그럼 수렴하겠죠. 얼마에? 이것도 알파에 수렴하고 이것도 알파에 수렴하니까 뭐야? 알파 빼기 알파. 0 나오죠.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 0 나온다고요. 이해 가요? 뭔 얘기냐면은 이게 좀 잘 생각해야 돼. 이렇게 덧셈을 막 하는 거야. 무한히. 점점 작아지네. 근데 이 값이 수렴한데 이게 만약에 8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 무한히 더하는 이 뒤에 있는 값들은 다 0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야 숫자가 안 바뀌지 않을까? 8이라는 값이. 이해 가니?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그 버전이랄까? 여러 가지 관점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뭐 어쨌든 한글 버전으로 해석하고, 증명은 이렇게 하는 거고, 원래. 제일 쉬운 건 내가 봤을 때 일단 이 한글로 기억하는 거거든요. 기호는 아직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무한의 합이 수렴한다면 저 뒤에 있는 것들은 다 0일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 갔어요? 다시 한번. 급수가 수렴하면요, 극한은 0입니다. SN이 알파이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힘드니까. 이거 이해 가서 무슨 말인지? 한글로 기억해. 지금 저 문장이 뭐라고요? 참이고요. 이게 문장이 보다시피 조건문 형식이거든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그쵸? 조건문 배웠던 거 기억나? 명제에서 조건문, 가정과 결론, P이면 Q이다. 참. 그러면 이것도 배웠지. 조건문이 참이면 무엇도 참이었죠? 대우. 그래서 두 번째, 대우 문장도 참이 돼요. 자, 이제 요걸 한글로 썼으니까 대우 문장도 쉽게 만들 수 있겠네. 그럼 대우 문장은 뭐야?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뭐 한다? 수렴한다가 아니니까 뭐야? 발산한다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걸 수학적 기호로 쓰면은 극한이 0이 아니다? 그럼 리미트 AN 이 값이 0이 안 나오면 급수 S는 발산한다 이거지. 이렇게. 이해가죠? 이건 증명이 필요 없겠죠. 왜냐면 이 문장을 증명했으니까. 그치? 이 문장을 지금 이렇게 증명했기 때문에 저건 증명할 필요가 없죠. 대우는 참이니까요. 이해가죠? 이해가죠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나와서 설명해봐. 이래야 이것들이 이제 조금 긴장감을 갖고, 그치? 니들 그런 거 모르지. 그냥 앉아서 ES 이거랑 자 잠시 후 5분 있다가 누가 다시 나와서 한번 정리해보자 이거랑 달라요. 왜냐면 정리해보자 하는 순간 어떨 것 같아? 필사적으로 그치? 필사적으로 여기를 내가 뭐라고 설명하지? 막 연구한단 말이야. 그때부터 막 연구 모드에 들어가요. 그냥 가만히 경청 모드가 아니라 연구 모드에 들어간다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집중도도 확 높아지고 집에 가서 예습을 해온다니까 애들이. 평소에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다음 주에 시킬 거야 하면은 집에 가서 이걸 다 풀어와요 빽빽하게. 그러고서 내가 넌 3번 풀어 하면은 나가서 푸는 게 아니야. 책을 갖고 와서 여기 답을 이렇게 100개 저렇게 한 거를. 그래도 어쨌든 그게 어디야. 해볼까 한번? 다음 시간에? 어차피 연습 문제 피드백 할 건데? 연습 문제 피드백 할 거니까 연습 문제 1번, 2번 나도. 그럼 아마 니들 답지 보고 답지 깨같이 100개 올 걸 이렇게? 집중이 되잖아, 그치? 멍 때리고 있으면 뭐 하는 거? 뭐라는 거? 이러겠지만. 요거 이해 갔죠? 그러면 이것도 배웠어요. 3번. 얘의 역은 뭐죠? 역. P이면 Q이다.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잖아. 그치? 그럼 역은 그냥 Q이면 P이다죠? 극한이 0이면 급수는 수렴한다네. 그치? 그럼 니들 이것도 배웠을 거야. 어떤 명제가 참일 때 역도 참이던가요? 그럼 역은 거짓인가요? 그렇죠.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었으면 참이죠, 역도. 근데 충분 조건이면은 역은 거짓이에요. 뭐 다 까먹었지? 애들. 무슨 말인지 얘가? 역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죠? 얘는 거짓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문장이에요. 알겠죠? 요게 왜 거짓인지는 요거 칠판 지우고 설명할 테니까. 무슨 말 얘기하냐고. 1번.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제로입니다. 를 증명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대우.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합니다. 노참이고요. 세 번째. 얘의 역이죠. 극한이 0이면 급수는 수합니다. 요거는 아주 유명한 또 거짓이에요. 아주 유명한 거지. 요거에 대한 예시를 하나. 거기 얘가 또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예시를 하나 들어준 다음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요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여기에 대한 예시를 하나 발례를 하나 들어주고 뒤에 내용 짧게 설명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문제 후속 풀게요. 네, 지금 결석생 때문에 일부러 천천히 나가고 있는 건데 개뿔 안 올 건가 봐. 죽었나 봐. 얻었나 봐요. 아, 거기 그 개념 원리에 있는 예제는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난 다른 예를 들어줄 거예요. 일명 조화수열이라고 부르는 건데 하모닉 수열. 이게 급수죠. 이해 가요? 일반항이 뭐예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이거 딱 더하기가 나오면 아 급수구나 라고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특히 점점점이 나오면 급수 이게 없으면은 이제 SN 그 수원에서 배웠던 유한합이죠.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점점점이 있으면 급수 무한급수 무한에 더하는 거 이해가?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항상 더하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끊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아, 내가 지금 9항까지 적어줬네. 그럼 누가 봐도 n번짝은 누구야? n번짝이 누구니? n분의 1 아니야?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시그마로 쓰면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시그마 n분의 1을 1항부터 무한항이 더하시.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쵸?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일단 요거의 리미트는 얼마 나와요? n분의 1의 리미트는 0 나오지 뭐. 그치? 일단은 뭐예요? 극한은 0이 나왔죠. 이해 가죠? 그럼 이 합은 어떨까? 니들 이거 저기 분모가 다른 거 덧셈하는 거 안 배웠잖아. 어떻게 덧셈해? 통분해야 되는데, 그치?
스킬을 써요. 트릭. 잘 보세요. 1은 1이라고 쓸게요. 그대로. 2분의 1을 2분의 1로 쓸게요. 일단. 그 다음 요렇게 두 개가 원래는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인데 이거를 내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로 쓰면은 여기까지만 합산하면은 얘가 커요, 얘가 커요? 그쵸? 위에 더 크죠? 왜냐면은 분모가 더 커였으니까 얘가. 그치? 합으로 본다면은 얘 합이 얘보다 더 클 거 아니야. 그치? 얘가 비슷하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전부 다 내가 8분의 1로 고치는 거야. 이렇게. 8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럼 어때? 마찬가지잖아. 요 네 개의 합이 얘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1항부터 8항까지 합이 이거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이런 식으로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도 모두 16분의 1로 이렇게 고칠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큰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쓴 거 어떤 줄 알아요? 이거 2분의 1 아닌가? 요 4개의 합도 2분의 1 아닌가? 요거 아마 8개 나올 거거든요. 요것도 2분의 1 나와서 내가 지금 방금 밑에 쓴 건요. 결국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런 모습이 돼요. 그쵸?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분의 1을 계속 더하는 것 이거 발산 아닌가요 그러면? 계속 2분의 1을 더할 건데 근데 얘보다 얘가 더 커 보다시피 그래서 얘가 발산해요. 그러니까 급수는 수렴하지 않고 발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거짓이에요. 재밌죠? 그렇다고요. 미적분 하면서는 이제 그런 게 많아. 그러니 맞는 말이군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배워야 할 게 이제 산더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보면서 아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40페이지는 내용 하나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40페이지 보시면 이제 급수의 성질 해가지고 무한합을 따로따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성질이에요. 시그마 성질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얘가 하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게 낫겠지? 시그마 성질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걸로 기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4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n은 3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 n은 마이너스 1일 때 뭐 다음을 구하시는 거 있죠. 그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아까 했던 리미트로 고치면 이게 리밋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를 리미트한 값 이게 3이라는 얘기고요. 그쵸? 아니면 풀어 써본다면 이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무한히 더하는 게 3이라는 얘기고요. 또 마찬가지인 게 시그마로 쓰면 시그마 리미트 시그마 bk가 마이너스 1 또는 뭐 b1 더하기 b2 더하기 해서 b는 쓰지 말자. 무한히 더하는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구하려고 하는 값이 뭐냐면은 2배의 an 빼기 bn에 시그마 무한대라고 하는데요. 일단 요 자체를 바꿔주면 k는 1부터 n까지 리미트 쓰는 건 이해 가죠.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익숙한 기호인 k는 1부터를 쓰기 때문에 이거 n을 일단 바꿨고요. 문자를. 여기다가도 이제 쓰려면 이렇게 써야겠죠. 이해 가지? 무슨 말 이해 가니? 근데 니들 이거 푸는 거 보면 배웠을걸? 시그마 유한항까지 공식 기억나? 더하기 빼기 시그마 따로따로 쓸 수 있어요. 상수배 시그마 앞에다 곱해도 돼요.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만큼을 정리한 게 2 곱하기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란 말입니다. 이렇게 요거만 고친 게 여기 전체에 뭐가 붙은 거야? 리미트가 붙은 건데요. 이게 요거의 리미트 값이 수렴한다고 아까 했거든? 그치? 그거를 2배 하라는 거 아니겠냐는 거야, 이게. 요거의 리미트
붙은 값도 수렴했잖아. 그러니까 마치 이거 수렴끼리의 덧셈 뺄셈 하는 거의 계산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알던 대로 2 곱하기 시그마 무한대 3 AK 시그마 BK 1 마이너스 1 뺄셈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겁니다. 6 빼기 6 더하기 1 7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은 그냥 이거 나오면은 이거 무한에 더한 게 3이니까 2배하면 6 이거 무한에 더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빼시오. 7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거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AK, BK 이거 시그마 붙은 거 이렇게 따로따로 곱하는 이거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은 안 되고요. 오로지 어떤 꼴? 실수배와 덧셈 뺄셈. 거기까지는 무한합도 그런 게 되더라 이겁니다. 유한합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무한합. 그러니까 그 시그마 위에가 이렇게 무한대가 나와도 이렇게 덧셈 뺄셈이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까지 이해 갔어? 까지가 개념입니다. 개념 되게 많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필수 예제 몇 개 풀게요.